네, 교수님, 그 FTA 폐지에 대해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 중에 한 분이신 김근태 선생님이 가셨습니다. 그 FTA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요? 예, 김근태 의장이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부터 FTA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의장께서 단식을 하셨고, 물론 건강 때문에 올해는 못 하셨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야인 시절에 최근 한 2년 넘게 계속적으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교수님들, 그 다음에 진보적인 언론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반 가까이 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근데 의장께서 남긴 그 메시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설사 진보 진영이 대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과연 그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김건태를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 FTA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김건태가 남긴 유언의 집행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교수님 그 말씀 중에 굉장히 그 무거운 이름으로 다가온 게 대안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김근태 의장께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행했던 그 몇 개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의 신호탄이 아니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중환자 부분, 그다음에 또 노인 요양까지는 성공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보편적 복지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하는 동안에 의장께서도 이제 복지부 장관 하셨던 그 경험이 향후에 우리가 그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정신이자 대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대안으로서 복지국가 라고 하는 그 이론을 정립하고 나가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아주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김 장관 시절에, 김건태가 장관 시절에 했던 그 여러 가지 업적들 제대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평가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부할 때 뭐 그런 한계를 이야기할 때 기꺼이 아주 절거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마 복지국가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대안을 구체화시키고 실제로 현실로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우리 남아 계신 분들의 그 저력도 만만치 않은데, 그 중에 이제 그 지자체장을 하시면서도 현직에 계시면서도 아주 FTA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의사를 표현하고 계시고, 또 남북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시는 그 최문순 도지사께서 올해는 남북 그 교류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보겠다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2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최문순 지사가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하고, 동시에 가장 우리 어떤 향후의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공약이라고 봐요. 물론 당장 현재 MB 정부에서 실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뭐 모르는 바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런 화두를 공론화시키고 나아가서 이것이 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끔 정책적인 여러 가지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시뮬레이션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이루어내는 것 굉장히 큰 의미죠. 이거는 제2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그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조항이 있지만 사문화돼 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최지사의 이런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제대로 좀 평가받고 또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동시에 뭐 필요하다면 힘을 보태야죠. 네, 말씀 중에서 그 개성공단하고 한미 FTA 말씀하셨는데, 그 일각에서는 노무현의 FTA에서 개성공단이 들어있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평화 통일을 위한 그
협상이 아니었는가 그런 그 측면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개성공단 문제도 실은 노무현 정부한테 있어가지고는 한미 FTA에서 그래도 평가해줄 만한 그런 뭐 거의 유일한 한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이게 블락킹이라 그럴까요? 어떤 방어에 막히면서 사실상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단서 조항들을 주렁주렁 달아놨는데 문제는 작년이죠, 이제는. 작년 초에 그거마저도 오바마 대통령이 개성공단산 모든 개성공단산을 포함해서 북한산 제품의 직간접적 수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답답한 게 이 정부는 어떤 말 한마디 항변 하나 못했어요. 그냥 오바마가 지시하고 시행한 대로 그냥. 그래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경제로 보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어떤 결정적인 초석이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사실상 다 날려먹은 거죠. 네. 이렇게 큰 별들이 하나씩 사라지는데 우리 김근태 선생님의 빈자리에서 과연 우리 국민, 시민, 민중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지요? 예, 이제 뭐 앞으로 훌륭한 전기도 나오고 아마 그럴 거라 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인간 김건태는 그 누구도 살지 못한 그야말로 유일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피해자 김건태보다는 선각자이자 투사이고 나아가서 새로운 전망,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진보적 정치인으로서 김건태의 유언과 유지를 그것이 또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또 개성을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인간 김건태하고 정치인 김건태 한계도 보고 동시에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남은 자들의 몫이죠. 네. 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김근태 선생이 80년대에 행했던 네. 그 역할을 교수님께서 해오셨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2012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국민들이 과연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김건태 의장이 남긴 마지막 정치적 유언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12년을 점령하라. 그래서 월가의 아키파이 시위에 굉장히 어떤 고무되고. 근데 평소에 저희들이 같이 뭐 토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쭉 나왔던 그 문맥 속에 있는 이야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니냐. 2012년이라고 하는 열린 정치적 공간으로서 이 행동해야 될 때, 그리고 제대로 총대선을 앞두고 이 진보 진영이 지난 김건태의 정치 중에 하나가 또 대통합 정신 아닙니까? 그거를 실현을 해서 총선 대선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아마 그거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여러 가지 갑자기 말씀을 여쭙는데 이렇게 많은 자세한 내용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